위해서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상 국민의당 이름으로 하는 원내회의 마지막 대표 같습니다. 다음 주 13일에도 물론 시간은 됩니다만 그날은 통합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국민의당 이름의 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날 원내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65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까지 진압 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당사자들의 회의로 의혹 수준이었던 신군부의 잔인부도한 살상 행위가 국방부 5.18 특조위에 5개월간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진 것입니다. 계엄군의 야만성과 잔혹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는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적 차원, 자위권 확보 차원이었다던 계엄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었음에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5.18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질 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 위원회 진상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각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개혁안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 구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켜온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2.8%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이 전체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돼 지방의회의 양당 구도는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국의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서 양당 정치 독점에 풀뿌리 정치가 질식했다 이렇게 말하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 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당제에 기반한 선진국형 협치를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촛불 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촛불 정신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38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진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종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5.18의 진실을 낱낱이 찾기 위해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특조위의 헬기 사격 확인 발표가 있던 날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발족한 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11 위원회는 군의 잔혹한 진압과 살상행위를 합리화하고 사실을 은폐, 축소, 왜곡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했던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서주석 차관을 임명하며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서주석 차관은 적임자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즉시 서주석 차관을 교체하는 것이 광주 시민에 대한 예의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가 파행 사태로 치달으며 2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여당인 민주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다 상임위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대립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가 취소되었고 앞으로의 의사 일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요구라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보다 집단 퇴장이라는 투쟁적 정치적 방법을 택해 파행을 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식으로 법안을 볼모로 잡으며 국회 파행에 화답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단 하루가 아쉬운 5.18 특별법 제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 민생 입법 처리가 악영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집권여당의 자세입니다.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방안으로 전국을 꼬이게 하고 빈손 국회가 되거나 말거나 당 지도부 모두 나서 정치적 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제1야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임시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이며 갑질입니다. 오렴치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당은 당장 의사 일정대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무소 끝에 최대 참가국, 최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축제 올림픽이 드디어 내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본연의 정신보다 북한 정권 체제 홍보에 장애되어 버린 현 상황의 착잡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왠지 안보가 불안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국제관계에서 현재 압박과 제재에 반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가 정말 모든 세계인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반대로 3개월 후에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어제 김정은의 혈요 김여정을 평창에 방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육 제1인자 최유는 미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함해서 남북 회담의 북측 대표를 맡았던 리성권까지 핵심 실세들을 대거 포함시켜서 외신 모두 파격 행보라며 어제 저녁 뉴스 1면을 장식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지체 없이 이번 대표단 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확신에 찬 평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한 청와대의 평가가 현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과 내외 언론들이 계속해서 가능성에 기댄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감에 찬 부풀어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내놓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은 오토 원비어 푸친과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제재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국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북 제재를 돌파하고자 하는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며 국제사회가 세우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 세우기도 한 대북 제재 기준의 예율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북한 마신령 스키장 이용을 위한 미국의 항공제재 예율을 요청하여 겨우 양해를 구하던 금강산 합동공연에서 원유 제공에 이어 이번에는
만경공무 입항을 허용하여 대북제재에서 해상 예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평전을 해결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이라는 때를 노려 대북제재의 약한 고리 한국을 이용한 위장 평화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마지못해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도 외임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3대가 정권을 세습한 전무후무한 비정상 국가 북한은 남북 8천만을 핵인질로 삼고 세습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규범이나 관행 따윈 안중에도 없이 끊임없는 도발과 거짓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험을 몰아내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대오를 결코 흐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여정의 방남 결정으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최고조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력 시위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민족 대화를 우리 국민이라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놓고 핵미사일 위협을 하며 평창을 핑계로 위장공세를 펴는 북한의 저자세 대응만 이어가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는지 국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안보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 깃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투입될 보안업체 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일은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이미 예견된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음에도 식약처 수장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유영진 식약처장에게 겨울철이라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식중독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유영진 처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호언장담을 했지만 불과 6일 만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환자가 발생한 숙소는 조직위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책임이 없다는 궁색한 병명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개체 도시주변, 식품 취급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가 책임이 없다면 식약처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 처장은 작년 8월에도 살충제 계란에 대해 국내산 계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국내 유통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솔한 언행이 부설에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유 처장은 책임 회피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온 국민이 7년 동안 준비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준비 기간 동안 잡음이 있기는 했어도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대의 성과 중 하나가 남북 공동 선수단 구성과 동시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남북 간의 활발한 스포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처럼 남북의
먹거리 들어온 상황에서는 스포츠 분야만이라도 교류가 이어간다면 남북관계 정상화에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는 경쟁도 없고 이념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자격으로 이번에 방한한 북한 장 IOC연과 북한의 태권도 시범 공연단을 이끌고 있는 리용선 ITF 총재와 두세 차례 만나서 남북 태권도 교류 추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IOC 총회 개회식 때도 장호 IOC 위원을 만나서 태권도 남북 교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합니다. 온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 승화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상품권을 선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이 될 수 있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가 농축수산물 등 현물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KT를 비롯해 대구은행, 대우조선해양, KAI, 롯데홈쇼핑 등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기업들이 접대비 또는 직원 복지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이 접대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권을 접대비 명목으로 구입하여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도 볼 때 상품권의 사용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대상에서 상품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에 상품권을 포함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상품권을 이용해서 실제 재화와 용역 등의 구입 시 수령한 증빙 서류를 지출 증빙으로 인정해서 접대비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이 악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법을 제정해서 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